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피아노로 도와 솔의 화음을 치면 기분 좋게 들리는데요. 미와 파의 화음은 어쩐지 귀에 거슬립니다. 그건 미와 파가 불협 화음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도 불협 화음이 음악에 꼭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협 화음이 없다면 화음의 아름다움을 모르겠죠 라고요. 자, 불협 화음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당신의 일상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경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에 입사하고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막 결혼했을 당시 저축액이 2억 원 정도 됐었죠. 소개팅으로 만난 남편은 사회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1억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소위 말하는 반반 결혼을 했고 아파트도 공동명의로 분양받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시댁에서 채워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결혼한 이후 시어머니는 말을 싹 바꾸셨습니다. 결혼할 때 보태준 돈은 빌려준 거라면서 언제 갚을 거냐고 닥달하시더라고요. 남편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했지만 오히려 저에게 참으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도 그땐 저와 남편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는 편이라서 슬슬 2세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가 누구 등골을 빼먹으려 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임신할까봐 불안하셨는지 저희 집에 자주 오시고 또 주말마다 불러내셨죠. 시어머니가 대놓고 반대를 하자 남편도 갑자기 나는 원래부터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임신 준비에 소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 부모님께 제 흉을 보셨고 저에게 네가 뭘 노리고 우리 집 자식을 낳으려고 하냐. 너와 내 아들 사이에는 애가 없다. 저주 같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현재 남편은 갈등을 못 견디고 집을 나간 상태입니다. 사실 저와 남편은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공동명의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싶다면 남편의 지분을 위자료로 받을 수도 있을까요? 아파트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파트 매도할 때 세금이 나올 텐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사연자분은 사실혼 관계시네요. 이제 돈을 모아서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샀는데 헤어지는 경우 재산분할 방법 어떻게 될까요? 네, 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셨으므로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네. 사연자님께서 단독으로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으니 남편 명의 아파트 지분을 사연자님께 넘기고 사연자님이 지분 가액만큼을 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사연자님이 돈으로 재산분할을 받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헤어지는 상황이니까 공동명의 아파트를 한쪽이 이제 가지고 정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긴 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재산분할은 청산이지 아파트 지분을 사고 파는 것은 아니어서 그 세금이 양도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지분을 받아가는 쪽에서 취득세는 부담해야 하고 취득세율이 특례세율로 적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청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 몫을 내가 가져온다는 이제 뜻이기 때문에 이제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지만 취득세는 나온다는 거죠? 네. 네, 그럼 이렇게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이제 일반 매매와 비교할 때 취득세율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취득세는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그 재산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세율이 적용돼서 1.5% 정도입니다. 네, 이제 보통 매매는 이제 3.5인데 이제 재산 분할로 받으면 1.5 정도 나온다는 거네요. 거의 3분의 1이네요. 네. 네, 그러면은 재산 분할이 아니라 위자료로 남편 명의 부동산 지분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우선 위자료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요. 네. 현물 재산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다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법적 성격이 달라서 만약에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에 가름해서 부동산 지분을 넘기는 경우에는 네. 이것은 금전 채무를 현물로 대신 변제하는 소위 대물 변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한쪽으로 몰아주는 경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아파트를 매도해서 나누어 가지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매각을 했으니 양도소득세 부담해야 할까요? 네, 양도소득세는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네. 설명드린 대로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는 이제 한쪽으로 명의를 몰아주고 상대방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의 경우가 많은데요. 양도소득세는 실제 아파트를 매도하였을 때만 이제 적용이 되게 되고 네. 지분을 넘기는 것은 양도가 아니라서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명의 부동산을 매각을 하면 이제 부부가 아닌 제3자한테 매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양도소득세는 나올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시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로 인한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사연자님의 시어머니께서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해당하고 시어머니가 친정부모님께 사연자님이 흉을 보고 저주 문자를 보내고 이런 것들은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해당 문자 메시지의 빈도나 그 표현의 정도 등을 직접 확인을 해 보아야겠고요. 네, 그렇긴 하죠. 예, 실제로 그 시어머니가 사돈과 며느리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한 사정으로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시어머니께도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치 이제 부정행위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처럼 파탄의 원인이 이제 시어머니 뭐 아니면 이제 남자 쪽에서는 장인 장모 때문에 파탄 났다라고 하면은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사실은 부부는 기여도에 따라서 재산 분할이 가능하고요. 공동명의 아파트의 경우에 그 아파트 지분을 돈으로 지급받거나 아파트 지분 자체를 양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를 재산 분할이 아니라 위자료 명목으로 이제 받게 된다면 대물 변제에 해당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요. 네, 아파트 지분을 재산 분할 방법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진 않지만 아파트를 제3자한테 매도해서 나눠 가질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제 발생한다는 부분 알려드렸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부당한 대우로 인해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하다고 안내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